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2023년 지방직 9급 환경공학 개론 기출문제 함께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이게 예년에 비해서 23년도의 문제가 조금 약간 쉬운 그런 내용들로 좀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약간의 어떤 그 쉬운 내용들 중에서도 난이도를 좀 높여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출제자들의 어떤 그런 의지가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계산을 이제 좀 손으로 하는데 좀 복잡하게 막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사칙연산이죠. 뭐 이런 것들이 좀 군데군데 있었고, 그리고 단위의 어떤 표현이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좀 보기에 약간 좀 불편한 뭐 이런 어떤 단위의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좀 쉬운 그런 부분들에서 쉬운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됐지만 약간 풀기에는 까다롭기도 한 약간 어느 정도 약간 좀 까다로운 것들이 문제마다 숨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기본적인 그런 개념에 대한 내용들이 좀 주가 됐었고요.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한다면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었던 그런 회차였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 그냥 나의 마음에 너무 꼭 드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너무 쉽게 나왔거든요. 흡착제가 아닌 것은 흡착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한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걔도 많아요. 그런데 보시면 수산화나트륨이 4번 보기에 있거든요. 흡착제와 관련된 내용은 좀 어렵긴 합니다. 이게 뭐 종류도 많고 거기에 대한 이론이나 이런 것들도 복잡하고 뭐 가역적이냐 뭐 비가역적이냐 그렇죠? 화학적이냐 물리적이냐 프렌들리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4번이 이렇게 나와줌으로써 정답을 4번에 바로 고를 수 있었어요. 활성탄, 실리카겔, 활성알루미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흡착제 종류로 좀 유명한 그런 친구들이고, 특히 활성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공극을 가지면서 여기에 어떤 물질들이 쏙 들어갑니다. 흡착이 되죠.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NaOH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보통은 수질에서 이제 중화를 할 때 pH를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약품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대표적인 강알칼리성 물질로 중화 반응에 주로 사용이 되고, 이제 화학적인 어떤 그런 반응들이 있을 때 pH의 조절을 위해서 NaOH나 또는 뭐 CaOH2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는 이 친구들이 알칼리성을 유발하는 염기성의 어떤 그런 그 강한 염기성을 나타내는 그런 이온들이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레몬 주스의 수소이온 농도가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퍼 리터죠. pH와 pOH를 구하시고, 이것도 pH에 대한 개념, 정말 쉬운 어떤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렇게 로그 6은 0.78이다. 그동안의 어떤 기출에서는 이런 어떤 단서를 주는 문제들이 좀 덜 나왔어요. 사실 거의 안 나오다시피 했다. 그리고 이제 다 약분이 된다거나 뭐 로그나 지수나 이런 것들이 좀 없었던 게 최근 몇 년의 어떤 그런 많이 안 나왔었는데 요거에 이렇게 줬어요. 하지만 이게 뭐 로그 2와 로그 3으로 나온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띡 바로 6을 줬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pH에 대한 개념. 여기에서는 수소이온의 몰농도를 주어졌기 때문에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의 몰농도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하고 있고, 얘를 구하고 나서 pOH를 구할 건데 얘는 14에서 pH를 빼면 돼요. 그래서 요 관계를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거고요. 이것도 굉장히 환경에서도 그렇고 이제 화학에서도 그렇고 기본 중에 사실 뭐 기본 같은 그런 개념이죠. 얘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싹 다 그냥 뭐 생각을 뭐 깊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 쉬운 그런 문제여서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이 계산기가 있었으면 계산기로 한 방에 누르면 되는데 이게 좀 어렵다 보니까 여기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더하기로 바뀌어요. 튀어나오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은 얘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3이 돼요. 그래서 3이 되는 거고, 곱하기로 연결된 거 로그 6, 로그 마이너스 3 이렇게 해가지고 더하기로 바뀝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막 그 기초 해가지고 막 설명하고 할 때
많이 했었었는데 여기가 여기 0.78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2.22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겠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0.78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에서 2.22 빼면 이제 11.78인데 요게 이제 이렇게 3번에 있게 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빨리 더하고 빼고 곱하기를 하는가,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설마 내가 좀 공부를 했는데 요 관계를 모르고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좀 빨리 해야지만이 이제 문제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다음 문제도 또 빨리 풀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소음공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거는 이제 좀 단어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생소한 단어가 4번 보기에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축적성이 있다, 여기가 이제 가장 크게 우리가 와 닿았겠죠. 소음에 대한 공해는 사라져요. 그렇죠? 뭐 그 위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쌓이지 않잖아요. 소리가 소음이 쌓이지 않아요. 소음과 진동은 쌓이지 않아요. 그냥 퍼져 나가버리지. 진동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스트레스를 준다고 해요. 어디에 주냐면 건축물의 어떤 골격이나 이런데 계속적인 진동은 이제 스트레스, 어떤 부하 이런 걸 얘기를 하긴 하는데 소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소음의 어떤 영향이랑 진동이랑 같이 오긴 하지만 소음의 어떤 공해의 특성에 축적성이라는 개념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감각적이다. 사람에 따라서 내가 뭐 괜찮아, 나는 좀 시끄러워, 이게 달라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건 특히 요즘 들어서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돼가지고 이제 뭐 임관이 딱 됐을 때 어디에서 공사하는데 시끄러워요, 다 구청 이런 데로 전화해가지고 이제 막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죠. 그 다음에 사후 처리할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남아있는 게 없고 다 소멸된다, 이 뜻인데 얘랑 어때요? 얘랑 반대말이에요. 제가 이론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서로 반대의 뜻이 됐다라고 하면 그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거 내용 하나도 몰라도 1번, 2번, 3번, 4번 중에 내가 찍는다라고 했을 때는 3번과 4번 중에 하나 골라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도 요 보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폐순의 고형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제가 강의할 때 어떤 설명을 했었냐면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라.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에 S는 다 뭐예요? 솔리드의 뜻이에요. 여기 솔리드가 되어 있죠? 고형물이라는 뜻이고 T와 D와 F 요런 V 뭐 요런 것들만 좀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의 T의 의미는 총이란 뜻이야. 토탈이죠. 그 다음에 F와 S가 있어요. F라는 뜻은 픽스드라고 해서 남아있는 강렬 잔류, 남아있는 강렬 잔류, 열을 가해도 남아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S와 D가 있는데 V가 있죠. V가 있는데 V 같은 경우에는 얘랑 반대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볼라이티드라고 해서 휘발하는, 날아가는 뭐 그런 뜻입니다. 휘발성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D와 S, 여기 D와 S가 있는데 S 같은 경우에 서스펜디드, 부유성이다 라는 뜻이었어요. 뜬다 이 뜻이지. D는 dissolved라고 해서 용존성이다, 이렇게. 결국은 내가 이 단어의 뜻, 약자의 뜻을 알고 있는가가 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자, TDS니까 뭐겠어요? 총은 T는 맞아. 부유가 D가 아니죠. 용존성이죠. TDS는 용존성, 고형물, 용존이라는 말로 바꿔줘야 되고요. FSS, 강렬 잔류 맞는데 S가 용존이라는 뜻이 아니죠. 부유성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FDS, 강렬 잔류 맞고 D가 dissolved죠. 부유가 아니라 용존이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4번만 올바른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 그림을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TS는 이제 T는 토탈이니까 총 고형물 맞고, F 강렬 잔류 그다음에 V 휘발성 고형물 V 이렇게 됩니다. TSS에서 부유, 총 부유하는 거, 그다음에 TDS 총 용존 고형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T가 없죠. 근데 T를 여기다 붙이기도 해요. 여기는 안 썼는데 어쨌든 간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관계를 이해를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FS, FD, VD, VS, T 이런 어떤 단어의
뜻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약간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 내가 그동안 공부했었던 거랑 조금 다른 어떠한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뭐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어디에서 그런 부분이 있냐, 일단 읽어보면 물에서 기체에 용해되는 헨리 법칙을 따른다. 근데 C는 KP라고 돼 있어. 자, P와 C는 K에 의해서 이 K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P는 H, C라는 식도 있어요. 헨리의 상수가 H로 들어갔을 때. 이때 여기는 좀 K와 뭐 좀 약간 차이는 있죠. 이때는 이 H의 단위가 이때의 K와는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주어진 어떠한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풀어야 돼요. 만약에 이 문제가 이게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런 형태다. 어떻게 확인하냐면 H, 즉 여기에서는 K가 되겠죠. 이 단위를 보고 이 관계인지 이 관계인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에서는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산소의 부피가 20%일 때 수중 포화 용존 산소 농도를, 여기가 이제 또 우리가 이게 이 눈에 익숙하기가 얼마나 이게 좀 중요한지,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밀리그램 퍼 리터라고 썼어요. 또는 밀리그램 퍼 리터. 제가 이 기출을 딱 나오자마자 보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거 얼마나 우리 수험생들이 만약에 실제 시험에서 이런 갑자기 이게 툭 튀어나오면 얼마나 내가 당황을 했을까, 당황을 여러분들 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것도 맞는 거고 이것도 맞는 거긴 한데, 지금 모든 어떤 대부분의 그 뭐 책이라든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써가면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통은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연결 지을 수 있게 이렇게 좀 생각이 확 바뀌어줘야 그 다음이 술술 이제 지나갈 텐데,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위 환산 문제야. 단위를 어떻게 잘 배치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쭉 가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K도 1.3에 지금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죠. 어차피 식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C를 구하면 되는 거죠. 밀리그램 퍼 리터로. 1.3에 어떻게 돼요? 몰. 마이너스 1승이 리터죠. 그리고 밑에가 리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승이 ATM이죠. ATM.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의 표현이 이렇게 해줌으로써 뭐 가로라든지 뭐 점이라 이게 있냐 없냐로 이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긴 한데, 뭐 문제가 출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얘를 이렇게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단위가 한 방에 파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C는 용존 기체 농도다. P는 뭐 기체 부분 압력이고 O는 원자량 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뭐로 바꾸라는 거예요? 밀리그램 퍼 리터로 얘를 바꿔서 계산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C를 구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예요. C는 KP 해서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퍼 리터 AT, 밑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1기압에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대기 중 산소의 부피가 20%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기압이면 1기압에 0.2기압은 산소가 차지하는 압력, 부분 압력일 거고, 그만큼이 이 안에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부분압, 뭐 돌턴 해가지고 화학에서도 했고 환경에서도 뭐 살짝 있고 이렇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대기압이 1이기 때문에 여기 100분의 20을 곱함으로써 산소에 대한 양으로 여기를 바꿔준 거예요. 자, 그러면 1몰은, 그쵸? 몰은 32g. 그 다음에 1g은 밀리그램. 요거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몰 없어지고, 여기 ATM 없어지죠? 그 다음에 그램 없어지면서 밀리그램과 리터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밀리그램 퍼 리터가 됩니다. 자, 표현을 아까 몰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빨리 이렇게 바꿔서 쭉 맞춰봐야지만이 단위가 어디서 약분되는지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나마 참 다행인 거는, 원래는 21%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건 20%로 주어졌기 때문에 조금 사칙 연산을 할 때 수월할 수 있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래도 소수점까지 나옵니다. 8.32. 이게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했으니까는 쉬워 보이는데, 이거 실제로 시험장에서
소수점 찍어가면서 이게 하려면 얼마나 또 곱하고 나누고 하는 게 어렵겠어요. 네. 이번 연도의 문제가 이렇게 또 나왔어요. 8.32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량 12만 요것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나왔죠? 세제곱미터 per day 요거랑 똑같고요. 체류시간 4시간, 표면 부하율 30. 여기도 보시면은 3승,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30 세제곱미터, 제곱미터, day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8개 침전조 유입될 때 침전조 1개 유효 표면적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표면 부하율 자체가 어떻게 돼요? 유량을 뭐로 나눠요? 침전 면적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유량 나와 있죠? 요거 나와 있어요. 표면 부하율. 그러면 얘만 구하면 돼. 이거는 어떤 면적입니까? 전체 면적이에요. 그런데 몇 개 있어요? 8개 있어. 그럼 결국은 나누기 8 해주게 되면은 한 개당 얼마냐? 요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표면 부하율 자체가 침전 면적분의 유량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기서 구한 A는 전체 총 면적이에요. 그런데 8개 있고 한 개당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8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500제곱미터가 침전조 한 개의 유효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굴뚝에서 배출된 연기의 형태는 기온의 연재 분포에 따라 달라진다. 기온 연재 분포에 따른 대기 안정도와 연기의 형태로 옳은 것은 이거 제가 이제 뭐 이것도 많이 강조했고 제가 그 동영 문제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긴 했었는데 일단 정답은 1번이죠. 훈증형에서 역전 상태로 이렇게 상층이 역전이 이루어지면서 하부 쪽으로만 연기가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은 1번인데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은 자, 풀이를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지붕형, 원추형, 구속형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얘는 훈증형부터 보면 훈증형은 상층 안정, 하층 불안정 이렇게 되면서 상층에 역전 형성되고 밑으로만 연기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지붕형은 상층이 불안정하고 하층이 안정한 형태예요. 물론 그때 여기보다 위쪽에 그 유효 굴뚝의 높이가 형성이 되면서 밑으로는 못 내려오고 위로만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자, 원추형은 이렇게 원추 종 모양인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중립 또는 뭐 미단이 아니라 중립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원추형은 굉장히 의미가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가우시안의 어떤 그런 분포를 따른다. 요게 또 이 원추형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구속형 같은 경우는 위아래 역전층이 형성되면서 가운데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형태가 돼요. 이게 구속형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다이옥신에 대한 설명. 다이옥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대기에서도 나오고 폐기물이나 토양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는 그런 오염물질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다이옥신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한데 2번의 수용성이다. 요거 다이옥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면 좀 좋겠어요. 그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벤젠골이 2개,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산소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퓨란유냐 다이옥신유냐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도 뭐 화학에서는 좀 언급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이 벤젠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물이랑 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벤젠을 갖고 있는 어떤 물질들은 수용성이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물이랑은 그렇게 막 섞이거나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 이것도 수용성이다라는 말 자체가 좀 잘못된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소각시설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소각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소각장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좀 다른 명칭들이 많이 있거든요. 에너지 뭐 해수시설 이렇게 하는데 소각시설에서 다이옥신을 그 측정을 계속 분석 결과를 계속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소각장에서는 이렇게 조금 나온다 뭐 이렇게 축적된다. 여기 또 중요한 내용 2378TCDD의 독성이 가장 강하다. 이게 다이옥신의 굉장히 큰 특징이죠. 물에 대한 용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자, 다이옥신에 대한 정의 및 구조 잠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2개의 벤젠고리에 염소가 여러 개 붙어있는 화합물이고 산소가 2개인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이옥신유, 1개인 거 퓨란유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 이성질체까지 합하면 210개의 다이옥신에 대한 것들이 많이 종류가 많이 있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PCDD, PCDF에 대해서 산소가 2개냐 1개냐
1, 2, 3, 4, 6, 7, 8, 9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2, 3, 7, 8번에 뭐가? 염소가 붙어있는 이 다이옥신을 우리가 2, 3, 7, 8 TCD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가 가장 세다 이거지. 상온에서 무색으로 물에 대한 용해도 및 증기압이 낮고 열적으로 안정하다. 그 다음에 저온 재생성, 미생물에 대한 분해도 거의 받지 않는다. 다이옥신의 분자량 뭐 이렇게 돼 있다. 벤젠 등에 용해되는 벤젠에, 그죠? 아까 벤젠 있었어요. 그다음에 310 나노미터 분의 자외선 흡수하여 광학 분해를 일으킨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농도의 표시는 어떻게 하느냐? 자, 보면 2, 3, 7, 8 TCDD가 가장 큰 독성을 가져요. 그래서 얘를 1로 하고 나머지 애들은 상대적으로 얼마인가를 나타낸 거죠. 이걸 갖다 우리가 TEQ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 3, 7, 8 TCDD가 가장 독성이 강하고 얘가 1.0 기준이 된다라는 거 중요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은 이거 약간 좀 뭐라고 할까? 법에서 이거를 갖다가 좀 찾아내기가 어려울 수 있죠. 이 내용을 내가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교외 대기, 그러니까 좀 약간 외곽이거든요. 유해 대기 물질,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라고 이제 법에 또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대기 오염 집중 측정망.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얘는 완전 그냥 뭐 이렇게 완전 도시나 공업단지에 좀 벗어난 그런 개념이고, 얘네들은 특정한 어떤 물질, 집중되어 있는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을 어디서 우리가 해야 돼요? 전 지구적으로 지금 다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구 대기 측정망이라고 하는 어떤 약간 좀 더 큰 개념의 측정망을 골라낼 수 있으면은 내가 이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답을 찾아낼 수는 있겠죠. 그래서 특정한 어떠한 배출 시설에서의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측정망이냐, 아니면 전 지구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약간 이렇게 차이가 나뉩니다. 자, 그러면 얘네는 실제로 이 법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은, 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내용이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측정망의 종류가 있다. 대기오염 물질의 지역 배경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외 대기 측정망, 그 해당 지역 부분, 그렇죠? 대기오염 물질의 국가 배경 농도와 장거리 이동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배경 농도 측정망, 도시 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 지역의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해 대기 물질 측정망, 그 다음에 도시 지역의 휘발성 유기화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 대기오염 물질 측정망, 산성 대기오염 물질 건성 및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 강화물 측정망, 기후 생태계 변화 여기 나오죠. 지구 대기 측정망 이렇게 됩니다.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의 성분을 집중 측정하기 위한 대기오염 집중 측정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초미세먼지의 성분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미세먼지 성분 측정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이거는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그 지역에 대한 그런 좀 약간 줄어든 어떤 그런 개념의 측정망입니다. 자, 도시 지역의 대기오염 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 대기 측정망, 그다음에 도로변의 대기오염 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로변 대기 측정망, 대기 중에 중금속 농도, 대기 중금속 측정망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한 결과는 다음해 1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제출한다. 이건 내용까지가 법령에 있는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러한 좀 길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법을 다 공부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측정망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쭉 보면은 이거 그냥 동네마다 하나씩 세워놓고 이걸 전체를 그냥 지역별로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물질에 대한 측정 기기가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왕창 측정 기기를 갖다가 전 지역에다가 해놓으면 돈도 많이 들고 또
그런 효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겠죠. 그 필요한 지역에서는 그걸 좀 더 맞게 해야 되고, 저 농촌에다가 특정 대기 유해물질 나오지도 않는데 특정 대기 유해물질 측정 기기를 갖다 놔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따라서 그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측정망을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형물 함량 2.5%인, 여기 중요하죠. 고형물 함량이 2.5%예요. 뭐가 나왔어요? 고형물의 함량이 나왔어요. 슬러지 부피에 대한 변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중요한 것도 하나 쭉 가가지고, 네, 슬러지의 부피 감소율을 구해라. 변화율과 감소율은 다릅니다. 감소율은 처음과 나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만큼 컸다가 나중에 이만큼 줄어들겠죠? 얼마만큼 감소했느냐. 처음 마이너스 나중분의 처음 곱하기 100이에요. 요게 감소율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를 구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부피는 얼마예요? 2죠. 나중에는 이제 변했으니까 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식을 떠올려야 돼요. 자, 우리가 x는 뭐예요? 함수율이지. 1-함수율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고형물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2.5%니까 함수율 97.5%지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서 할 거냐? 아니야. 그냥 이 세제곱미터에 곱하기 뭐 0.025 해도 되는데 상관없죠. 어차피 오른쪽 똑같을 거니까 얘는 슬러지 2 곱하기, 자, 고형물의 함량이 얼마나 바뀌었어요? 4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게 그대로 똑같다 이 얘기예요. 자, 이 식이 나온 이유는 뭡니까? 탈수를 하더라도, 수분이 날아가더라도 뭐예요? 고형물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 고형물 얼마, 그 같은 값을 가지고 슬러지의 양을 산정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형물의 양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 이렇게 풀면 되죠. 얼마 나오냐? 1.2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쉽게 나왔다 문제가. 그럼 이거 없애야 돼요. 요 1.25를 구하는 문제가 좀 쉬운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감소율을 구해라. 그러면 처음에 2였으니까 2 마이너스 1.25, 그 다음에 2분의 2 마이너스 0.75만큼이 뭐예요? 감소했죠. 처음에 2였는데 0.75로 감소했으니까 2분의 0.75를 구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37.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유량 2 세제곱미터, 여기도 세제곱미터 퍼 세크죠. 온도 15도씨인 하천이 용전산소로 포화되어 있다. 제가 이 문제를 딱 보고 요 밑에를 아직 읽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읽었는데 설마 용전산소 부정량에 대한 그 계산이 나왔을까 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고 포화 농도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고, 여기서의 그 산소량을 구해서 부족한 양이 얼마겠는가, 요걸 이제 그냥 계산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쭉 가가지고 유량이 0.5 세제곱미터 퍼 세크, 온도 25, 용전산소 농도가 1.5인 지천이 유입될 때 함유 지점에서 용전산소 부족량을 구하시오.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좀 편할까? 그어야지. 자, 유량이 2고 온도가 15도씨인 하천. 용전산소로 포화되어 있다. 15에서 만땅 차서 간대요. 밑에 보니까 15도씨에서 가득 찬 게 10.2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0.5, 여기 0.5. 그 다음에 쭉 가서 25도씨. 쭉 가가지고 얼마? 1.5. 이렇게 된 게 가운데 합쳐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얘랑 섞였네. 뭐가 떠올라야 돼요? 네, 혼합 지점에서의 농도를 구하는 이 식이 떠올라야 돼요. CM은 Q1 더하기 Q2, C1 Q1 더하기 C2 Q2 이건데, 일단 얘를 찾아내야죠. 15도씨에서. 그러면 산소의 농도는 이거와 얘네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혼합 지점에서의 용전산소의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포화 농도를 알아야 되는데, 포화 농도 어떻게 하냐? 25와 15도씨 똑같은
온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랑 섞었을 때 혼합 지점에서 온도가 얼마가 되겠는가를 요 식에다 또 집어넣어서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랑 얘 중에 하나가 되겠죠. 9.7, 9.2 중에 하나 나오겠지. 그죠? 15는 아니겠죠. 온도가 올라가는 거랑 만나니까. 그러면 그때 포화 농도와 여기 혼합 지점에서의 용존산소 농도를 빼면 부족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유 지점에서의 수온은 2와 15, 0.5와 25, 2 더하기 0.5 이렇게 돼요. 유량과 C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기서는 수온이 될 거예요. 그래서 17도씨가 됩니다. 즉 얘네 둘이 섞이면 가운데 온도가 몇 도? 17도예요. 그러면 이때의 포화 농도는 9.7 되겠네. 그쵸? 다음에 함유 지점의 산소 농도 어떻게 되느냐? 2, 10.2, 0.5, 1.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서 계산을 하면 얼마 나오냐면 8.46 나와요. 8.46. 그러면 아까 17도씨라고 했으니 17도씨에서 얼마? 9.7이 포화 농도였어요. 근데 지금 섞어놓으니까 8.46이네. 얼마가 부족하냐? 빼면 됩니다. 1.24 이렇게 돼요. 자, 이 문제 식은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금 난이도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숨어 있었고, 요거 어떻게 내가 빨리 계산할 거냐? 이게 또 관건이었어요. 이렇게 다 해서 1.24가 정답이 됩니다. 자, 프로페인과 뷰테인이 80 볼륨 퍼센트, 20 볼륨 퍼센트로 혼합된 게 1. 그러면 0.8 세제곱미터, 0.2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겠네. 그쵸? 요걸로 완전 연소를 시켜서 어떻게 해요? 뭘 구하라는 겁니까? CO2의 부피를 구해내면 됩니다. 이거는 연소 계산이긴 한데 기체 연료인 경우에는 반응식만 세우면 바로 나와요. 그쵸? 친절하게 뭐까지? 얘까지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우리가 계수를 맞춰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O2.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탄소 3개. 얘 3개 있어야지. 그럼 CO2 앞에 얼마? 3. H가 8개 있네. 여기는 얼마? 여기는 4.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사실 뭐 여기까지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여기 산소의 그 개수만 바뀌어질 거니까 얘네들은 뭐 변하겠어요. 얘가 1일 때는 이 비율은 그대로 가죠. 근데 해보면 얘는 3이 6, 4일은 4, 10개 돼요. 그럼 여기 얼마? 5가 와줘야지. 자, 프로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얼마 들어있는 거예요? 0.8 들어있죠. 1일 때 CO2 3이었어요. 0.8일 때 얼마겠는가? 이것만 구해내면 됩니다. 자, 뷰테인이라고 되어 있죠. 10개, O2, CO2 이렇게 돼요. 그러면 4개죠? 얘도 4. 얘는 10개네. 그러면 여기는 5. 그러면 산소 개수 맞춰볼까요? 4, 2, 8, 5, 1은 5. 13개 나와줘야 돼. 2분의 13. 물론 뭐 얘는 몰라도 되지만 요것만 알면 됩니다. 0.2였죠. 얘가 1일 때 얘는 4예요. 그러면 얘가 0.2일 때 얘는 얼마겠는가? 요것만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와 0.8 나와요.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3.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폐기물 매립지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경관의 손상이 적어야 한다. 맞죠? 육상 매립지의 집수 면적이 넓게 한다. 자, 집수 면적이 넓게 되면은 물을 모으는 그 면적이 넓다는 뜻이에요. 그럼 물이 많이 모이겠죠? 그 물이 다 어디로 가요?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지하로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침출수나 지하수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어요. 얘는 아니야. 침출수가 해수에 영향을 주는 장소는 피한다. 맞아요. 이것도 그죠? 해안 매립지의 경우 파도나 수압이 영향이 크지 않아야 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 정답은 3번 이렇게 돼요. 자, 토양 증기 추출법이 추출법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SVE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토양 증기 추출법이라는 그 문제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토양에 증기를 집어넣어서 뭔가를 내가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 높은 온도에 뭐 공기 뭐 비싼 걸 넣어줘야 되겠죠. 추출정, 공기 주입정 넣는 입구지 입구. 진공 펌프, 송풍기 넣어줘야 되니까 이런 거 들어갈 거고 배가스 처리 장치 나온 거 처리해줘야 돼요. 대부분 뭐가 나옵니까?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이 SVE 그 뭐 기름 같은 거죠. 얘네들을 이제 주로 제거되는 어떤 그런 물질이니까 이 VOC를 공기 중에 그냥 대기 중에 다 날려보내버리면 이거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처리해서 내보내줘야 돼. 그게 얘야. 풍력 분별 장치 얘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자, SVE 해서 토양 내에서 그 오염 지역 내에서 처리하는 방법이고 물리화학적 방법입니다. 불포화 대충 위에 토양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 줌으로써 토양으로부터 휘발성 얘가 이제 제일 많이 이슈가 되고요. 준휘발성 유기화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기술이다. 오염물 처리 기간이 짧고 오염물질이 휘발성이고 오염 지역의 대충이 낮을 때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송풍기로 구멍 뚫어가지고 공기를 이제 뭐 이쪽은 나가는 거고 여기는 또 여기 공기 주입정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내보내고 이 뒤에 뭐 있어야 돼요? 배가스 처리 장치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단편에 딱 잘랐을 때 하나의 어떤 모식도가 되겠고요. 자, 지하수 모니터링을 위해 20m 간격으로 설치된 감시 우물의 수위차가 50cm 일단 단위를 미터로 바꿔줘야 되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지하수 유소 요게 이제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투수계수 0.2 단위가 0.2 미터 per day 이거네. 공공률 0.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유속을 실제적인 지하수의 유속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됐는데 V 실질 얘는 실질이라고 하면 좀 그러네. 실제 요거는 V1온 나누기 공공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띡 봤을 때 0.2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V는 어떻게 구합니까? KI로 구할 수 있어요. 이때 이 K가 뭐예요? 투수계수예요. 그리고 이때 이 I는 뭐냐? L분의 H가 됩니다. 델타 L, 델타 H, 델타 L이 20m 간격으로 얘가 20m죠. H 높이죠. 수두차 0.5m 이렇게 됩니다. 0.5m 해서 얘네들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고 투수계수 그다음에 수리경사도 쭉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투수계수가 세크가 아니라 지금 데이로 나왔죠. 이거는 V에 대한 그 단위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0.2 곱하기 L분의 H 이렇게 되겠고 0.2로 나눠주죠. 0.025 이렇게 써놓고 이거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써놓고 약분되는 거 약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나누기를 내가 정말 해야 된다. 곱하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것만 모아서 하시면 시간을 조금 더 땡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분석 결과를 가진 시료의 SAR 값은 SAR 중요한 게 있어요. SAR 위에는 NA 플러스 루트 2분의 CA MG 이렇게 이제 되겠죠. 뭐 공식을 외워야 일단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 다 뭡니까? 밀리큐 퍼 리터 들어가줘야 돼요. 단위가 싹 다. 그러면 밀리그램인 퍼 리터가 나와 있고 얘네들의 당량이 그램 퍼 EQ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밀리그램과 짝꿍인 밀리 EQ가 그램과 짝꿍인 EQ가 어차피 천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밀리그램 퍼 이거랑 같아요. 같아.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이거는. 그리고 10과 26 기억하라고 했어요. SAR이 1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SAR이 이렇게 될 때 그 다음에 SAR이 26보다 클 때 이때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된다. 갈수록 커집니다. 뭔 영향? 배수의 불능, 토양이 어떤 그 뻘처럼 되는 어떤 그런 효과가 더 커지는 거죠. 물이 안 빠져. 그러면 물이 안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지를 못해요. 썩겠지.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 주어진 값 중에 얘는 빼고 얘랑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밀리 EQ 퍼 리터로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2mg/L죠. 23g 1EQ가 23mg 1mEQ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나오냐? 2 나와요. 자, 다음 오염물질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나타낸 표와 그래프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쭉 써있죠. T, C 돼 있고 0, 20, 60, 100, 120, 14, 8, 4, 2.5, 뭐 2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표현했어요. 시간이 있고 y는 해가지고 뭐 0.0035x 플러스 0.0575 돼 있고 R2가 0.99 이건데 이거 회귀직선 방정식으로 쭉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규칙성을 찾은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뭐냐 여기지. C분의 1 Y축이 C분의 1인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2차 반응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자, 반응 속도를 구하기 위한 일반식은 이렇게 된대요. 이거 뭐예요? 1차 반응이지? 이거 아니지. 2가 와야 돼, 2가. 그쵸? 정답은 그래서 1이고. 자, 반응을 나타내는 결과식은 이렇게 된다. 이거 우리가 2차 반응. 자, C0라고 할까? C0분의 1 빼기 C분의 1은 KT 이렇게 되는데, 자, 초기 농도와 나중 농도죠. 처음에 100이었어. 나중에 50 됐네.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서 요거 빼면 누가 더 숫자가 커요? 얘가 더 커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붙여줘야지. 이런 식으로 2차 반응에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KT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있냐 없냐 이건데 반대로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을 C로 정리한 거예요. 이거 나와요. 그렇죠? 2차 분해 반응이다. K는 속도 상수는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토양 오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특정 비료의 과다 유입은 인근 수역의 부역영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비료를 이제 뭐 저도 뭐 그렇지만 저는 뭐 이렇게 심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비료의 주성분이 N과 P거든요. 이 N과 P가 결국은 부역영화 영향에 대한 원인 물질이잖아요. 부역영화 원인 물질. 이렇기 때문에 1번 올바른 내용이고요. 인산염은 토양 입자에 잘 흡착되지 않는다. 이 P가 이런 형태로 들어있는데 잘 흡착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산이온은 용출되면 지하수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친다. 토양 내 잔류 농약 농도는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영향을 받는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주파수가 200Hz인 음의 주기 세크 얘를 구하시오 돼 있어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단위에 대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파수와 그 주기가 역수 관계죠. 200분의 1이 세크가 결국 돼요. 이게 헤르츠가 퍼 세크이기 때문에 주기는 어떤 현상이 일정한 시간마다 똑같은 변화를 되풀이할 때 그 일정한 시간을 이루는 말이다. 중요한 거 주기가 시간이다. 단위가 세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헤르츠와 이 주기가 주파수가 이렇게 역수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0.00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정 폐기물의 분류 요건이 아닌 것은 부패성, 부식성, 인화성, 폭발성인데 여기서의 부패성 얼마나 잘 썩느냐 이거는 지정 폐기물의 분류 요건에 해당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지정 폐기물 분류 체계에서 뭐 중요한 내용들이 좀 몇 개 있는데 부식성, 폐산, 폐알칼리 뭐 이렇게 해서 2.0과 12.5 이게 중요하고요. 이피독성, 반응성, 발화성, 그다음에 독성, 뭐 성면이 농약 이런 것들이 있고 용출 특성, 광재, 분진, 폐조물사, 뭐 샌드 플러스 폐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난분해성이냐, 유해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지정 폐기물에 대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0번까지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어떤 정리가 될 때 또는 뭐 다음에 이런 어떤 유형들이 나왔으니 이렇게 공부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